이어서 여당이 듣고 온 설민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뜨거운 지역구십니다. 평택. 네, 제 옆 평택을 지역구가 뜨겁습니다 지금.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설민심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여당이 듣고 온 설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민생 경제가 좀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이제 코스피 5천도 달성했는데 부동산도 잘, 집값도 잘 잡아달라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예. 또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입법적으로 국회가 좀 더 받쳐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쓴소리는 없으셨어요?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예. 여야 간의 정쟁보다는 좀 이렇게 협치, 싸우지 마라. 예, 민생 뭐 이런 걸 위해서 좀 협치해달라 이런 얘기는 늘 하시죠. 예. 예. 아무래도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비해서 잘 나오니까 쓴소리보다는 그래도 좀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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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역시 부동산이잖아요. 네. 의원님 연휴 기간에 제일 뜨거웠어요. 네, 네. 아마 의원님도 뭐 대통령님이 네. 연휴 기간은 좀 그냥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건데, 지금 SNS에 글이 이제 5글이 올라갔습니다. 네. 5번이. 장종국 대표하고 지금 뭐 불효자는 웁니다 시리즈로 지금 저 1대1 매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장종국 대표 간의 연휴 기간에 있었던 부동산이 매치, 네. 이 공방의 핵심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모든 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근절 의지를 명확하게 대통령은 SNS 통해서 예.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종욱 대표가 연휴 내내 노모를 이제 끌어들여서 감성팔이로 대응하는 것, 예. 이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또 분당의 아파트 한 채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하고 퇴임 후 돌아갈 한주택 때 장종욱 대표 6채 예. 이것과 그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걸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예. 실제 부동산 집값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비판하면 좋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감성팔이하면서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장종국 대표 6채에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저 최근에 SNS에 올린 거 보면 그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자가용 별장, 이런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이 기조에서 보면 장종국 대표의 6채도 크게 문제 삼을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 그러니까 뭐 소멸 지역에 있는 그런 뭐 주택, 다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려고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에 맞는 그 책임을 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종욱 대표가 시골에 있는 노모의 노무를 끌어들여서 감성팔이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받아친 것이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42명이 다주택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판도 자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 6채도 뭐 시골에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저 뭐 어디입니까?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토지 관련된 저 투기 의혹으로 고발도 돼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 메신저로서의 문제가 문제는 있죠. 예. 그 대통령은 성남에 예전부터 살고 있는 1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재건축되면 시세 차익 많이 난다고 국민의힘에서 이건 뭐야? 또 부동산 불로소 등은 비정상이다. 사회악이라고 비판한 게 맞느냐? 그 좋은 집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국민의힘의 그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생떼죠, 사실은. 29년 전에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똘똘한 채 이런 주장을 막 하던데, 로또 얘기하면서 그 똘똘한 채 얘기는 뭐냐면 그 갭투기를 통해서 산 비거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분당에 갖고 계신 아파트는 29년 전에 실제로 매입을 하고 거주를 하셨고, 그다음 퇴임 후에 돌아갈 곳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똘똘한 채는 로또나 이런 거랑 개념이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빗나간 공격을 하니까 정말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른 여당 입장에서요. 네. 이 선거 지금 6개월 한 5개월 4개월 남았네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이 잡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못 느끼세요 혹시? 여당 입장에서. 그뭐이저 대선 때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뭐 계곡 정비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고 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그런 표를 의식해서 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하고 규제를 막 풀어줬던 것들이 되풀이 돼서 부동산 집값이 오른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지난 4년 동안 계속 유예시켰잖아요. 예. 그런 원인들이 지금 쌓여서 이런 결과들이 도출된 건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민심도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송 3사의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은 예. 그 50% 이상이 다 그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집값 안정화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간다라고 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집값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장 있을 지방선거의 유불리, 표계산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입장에서 혹시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대통령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 과거와 다른 것이 있다는 뭐냐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거,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공급 대책이나 투기 그 수요 억제책을 단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두 가지에다 더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예.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기 자금들을 생산적 시장인 그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무브 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는 다 같이 쓰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그 신뢰와 그런 믿음들이 계속 덧붙여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요거보다 이제 정상화하겠다. 네. 요게 나와 있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강훈식 실장이 얘기한 거 보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 네. 이거거든요. 준비를 청와대만 하진 않으셨을 거고 당과 아무래도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네. 당과 협의를 좀 하셨을 건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뭔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뭐 당내에도 부동산 그 TF가 지금 있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2,300만 세대거든요. 예. 그 중에서 300만 세대가 다주택입니다. 8% 정도가 다주택이고 92%가 1주택 또는 무주택인데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을 매물을 내놓으면은 사실 공급을 해갖고 착공해서 짓는데 몇 년 걸리지만 다주택자를 매물 나오면 바로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예. 지금 이제 그 당에서 저기 당정 간에 이제 협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97 그 대책 있지 않습니까? 공급 대책. 예. 135만 호 그 2030년부터 착공하겠다는 그것과 또 129 수도권 6만 호 그 공급 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지체 안 되도록 지금 당에서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돼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쓰려면 많은 입법들이 필요합니다. 한 30까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부동산 감독원법을 저희가 좀 발의해서 부동산 불법 행위도 이제 근절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언론이 좀 보도한 게 있는데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여부 심사할 때 네. 연간 임대소득 대비해서 이자 상환율을 좀 따지게 하는 방안 이걸 정부가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던데 이거 당정 간 논의가 좀 된 겁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지만 그거 예. 이미 뭐 얼마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또 SNS 통해서 밝히기도 하셔가지고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찬성하세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하고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닌데 그 뭐 보유세라든지 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당 내에서는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데 예.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재경부에서
그 세제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용역 중이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 뭐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서 김현정 의원이 언급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는요. 저희 SBS가 입소스 의뢰해서 지난 12일에서 14일 실시한 거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잘하고 있다. 저 그렇지 않다고 부정평가한 비율은 38% 이 여론조사였습니다. 오늘요 네. 의원님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이 관련 선고 관련해서 장동욱 대표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보다는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 장 대표 이 의중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뭐 사형 또는 무기 이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확률적으로는 예, 그 이후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입장 발표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윤호개인 세력과 완전히 절연하겠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과 반성은 전제가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구구강성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절연이나 이런 것들 윤호개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이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진퇴양난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NCND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처럼 계엄은 잘못됐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과 반성은 하되 근데 절연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윤상현 의원께서 또 기자회견해서 뭐 사과 반성해야 된다, 뭐 저 윤석열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절연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형용모순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뭐 윤호개인 세력을 좀 신경 써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질문 들어볼게요. 네.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 조국 혁신당 네. 이 연대요. 예.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라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직은 없거든요. 이게 선거 연대인지 그냥 좋은 말로 추상적 의미의 연대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우리 당 안에서는 그걸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요. 왜 근데 좀 있으면 공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제안했던 건 합당이 이제 그 결렬된 이후에 예. 그 연대와 통합을 위한 그 추진 준비 그거를 만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예. 선거연대 제안은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선거연대를 제안을 하셨죠. 예. 근데 뭐 합당 결렬 이후에 아시겠지만 우리 당내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선거연대를 관련해서 예.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추진 준비가 이제 출범을 하고 거기 논의할 때 당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논의가 돼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의원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진 않은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인 선거연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방선거 준비가 17개 시도당 다 지금 킥오프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예. 아주 그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최소한도에서의 그런 선거연대가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와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는 이제 전국단위 당대당으로도 그렇다 치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역시 조국 혁신당은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인데 네.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내가 출마할 테니까 뭐 저 통합 경선 하자든지 무공천 하라든지 뭐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예.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추후에 그런 이제 그게 필요한 시점이 오겠죠. 예. 그랬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인데 제 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당이 예. 통합이 그 합당이 결렬된 이후에 상처를 좀 입었어요. 많이 입었죠. 또 개인적으로 또 치고받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감정적인 것도 약간 감정선도 약간 건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그 공식적인 예. 루트를 통해서 양당이 협의하는 그 단계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공식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지방선거 관련된 발언들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자제하는 게 예.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당에. 근데 벌써 나왔잖아요. 의원님 엽지 없고 평택을 여기 저 민주당 보고 귀책 쌓였으니까 무공천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조국.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아니 그게 왜 조혁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제안을 왜 하느냐, 그 민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할 영역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또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도움이 오히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뜨거운 지역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민주당 계양을이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소나무당 대표죠. 송영길 계양을로 이사 가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하신다던데. 네. 대통령의 복심인 김남준 대변인 출마 얘기는 계속 있었고 이거 네.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일단 그 내일 복당 신청하신다고 했고요. 예. 오늘 이제 이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쪽에서 오선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석이 그쪽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예.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본인은 예. 그 출마 여부하고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당하게 맡기겠다, 선당 후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밝힌 게 공식적인 거고 예. 김남준 대변인도 현재 공직자 신분이어서 맞아요.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때 대통령이 교회 예배 가셨을 예, 때 예. 옆에 앉아 있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이제 그 후보들 있잖아요. 김남준 대변인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출마 준비하는. 그렇겠죠. 예, 뭐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당내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박찬대 의원도 시장 출마하면은 또 그 지역구가 나중에 보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당내에서 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확률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계양을로? 뭐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건 맞죠. 예, 대통령께서 대선 패배하시고 바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양보 때문에 했던 거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예. 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잘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